그럼 시설 관리 쪽은요? 보통 시작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던데. 맞아요.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전기 설비 포함해서 여러 설비들 유지 보수하는 직무죠. 자료상 초봉은 따놓으면 평생 먹고 산다. 전기기사 자격증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죠. 네, 그렇죠. 아주 오래된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2024년 지금 뭐 AI다, 전기차다, 신재생 에너지다 해서 세상이 엄청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러도 될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당신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전기기사 관련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실제 취업 시장 현황이나 뭐 연봉 수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그 궁금증,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한국에서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의 어떤 기회, 또 현실,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요. 네네. 자료들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최근에 합격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격증 가진 분들은 늘었는데 동시에 또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인력 수요도 같이 늘고 있다는 거. 공급하고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좀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좀 독특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 길, 대기업이랑 공기업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역시 안정성 그리고 높은 연봉. 이 두 개가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일 텐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두 가지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선택 기준이죠. 일단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 안정성, 정년 보장,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캡코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케이스코 같은 곳들이 있죠. 자료 보니까 2024년 상반기 채용 규모만 봐도 한전이 대졸 수준 전기직 77명, 전기안전공사는 신입이랑 경력 합쳐서 155명, 꾸준히 뽑고 있어요. 오, 꽤 많이 뽑네요. 그럼 초봉은요? 초봉 수준은 자료에 나온 걸 보면 평균 한 4천만 원에서 4,200만 원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 같아요. 뭐 한국고용정보원 공무직 예시로는 4,1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4천 초반대. 안정적인 출발이네요. 그럼 대기업 쪽은 좀 어떤가요? 연봉 면에서는 기회가 더 많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 인식은 뭐 대체로 맞다고 봐야죠. 대기업은 확실히 높은 연봉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신입 4천만 원 이상 제시했고 삼성전기 2023년 자료를 보면 신입 초봉이 성과급 포함해서 약 4,985만 원. 와, 거의 5천이네요. 네, 그리고 과장급은 약 7,42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요. 삼성은 뭐 2024년 하반기에도 인프라 직군 계속 채용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 연봉은 그 성과급 비중이 좀 커서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과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맞아요. 그 2023년에 삼성전기 성과급 줄었던 사례도 자료에 언급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공기업, 성과에 따른 높은 보상을 원하시면 대기업, 이렇게 좀 갈리겠죠. 선택의 문제군요. 그럼 들어가서 하는 일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설계, 시공, 감리, 공무 뭐 이런 직무들이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설계는 보통 CAD 같은 프로그램으로 전기 시스템 도면 그리는 일이고요. 시공은 그 도면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만드는 거죠. 네. 감리는 이 시공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 감독하는 역할이고 공무는 뭐 예산이나 일정 같은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보통 이런 역할 분담이 비교적 좀 명확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새로운 기회들, 이것도 좀 얘기해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기술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분야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전기라는 게 모든 신기술의 기반 에너지라는 점이죠. 첫 번째로는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분야예요. 데이터 센터. 네, 이게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수배전 설비나 UPS, 뭐 비상발전기 같은 걸 안정적으로 운영할 전기 전문가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자료 보니까 SK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경력직은 물론이고 신입 채용에도 아주 적극적이라고 나오네요. 야, 데이터 센터 수요는 정말 뜨겁군요. 그 외에 또 어떤 분야가 좀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빼놓을 수가 없죠.
탄소 중립 정책이랑 맞물려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직무들, 예를 들면 설계나 시공, 프로젝트 관리, PM, 운영 및 유지 보수, O&M 이런 쪽 채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것도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소 설치나 운영, AS 엔지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크겠네요. 네, 잘해보면 신입한테도 연봉 3천만 원 이상 제시하는 곳들이 있고 서울시에서 충전 인프라 관리사 양성과정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 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죠. 네, 확실히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이것도 공장 자동화의 핵심이라서 전기 제어나 판넬 설계, 시공 관리 인력을 계속 찾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네요. 그럼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전기 지식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IT 서버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해해야 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PLC 같은 자동 제어 지식이 필수적이거든요. PLC요? 네, 기계 동작 프로그래밍하는 제어 장치요. 즉, 이제는 전기 기술이라는 전문성에다가 IT나 소프트웨어, 자동 제어 같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이렇게 융합하는 능력,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융합 역량, 이게 핵심이네요. 마지막으로 좀 더 안정적인 길, 평생 직업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나 시설관리 쪽도 있잖아요. 이 분야는 좀 어떤가요? 네, 그쪽은 법적으로 채용이 의무화된 분야라서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전기안전관리자는 모든 건물에 꼭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법적 필수 인력. 네, 기사 자격증 따고 2년, 산업기사 따고 4년 경력을 쌓으면 소위 말하는 무제한 선임 자격이 생겨요. 그럼 몸값이 확 오릅니다. 아, 경력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뭐 처음에는 경력 쌓으려고 좀 낮은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 경력 잘 쌓으면 50대에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이죠. 2024년에도 공공기관이나 병원 같은 데서 꾸준히 채용 공고 나오고 있고요. 그럼 시설관리 쪽은요? 보통 시작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던데. 맞아요.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 전기 설비 포함해서 여러 설비들 유지 보수하는 직무죠. 자료상 초봉은 한 3천만 원 초중반 정도로 다른 분야보다는 좀 낮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비교적 워라밸이 좀 괜찮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기안전관리자로 가기 위한 실무 경력 쌓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죠. 아, 경력 쌓기에는 좋군요. 예. 다만 그 소위 호백병마라고 하죠.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 이런 것들은 업무 강도가 꽤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호백병마.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 쭉 정리해보면 전기기사 자격증, 분명 취업 시장에서 유용한 골든키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문을 다 여는 그런 맞는 키는 아니다. 이런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죠. 당신이 어떤 문, 그러니까 어떤 취업 분야를 열고 싶은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뭐 공기업을 목표하신다면 어학 점수나 NCS 준비가 중요할 거고요. 대기업이나 신산업 분야를 원하시면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PLC나 IT 관련 지식이 경쟁력을 더해주겠죠? 아하.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길을 생각하신다면 법적인 실무 경력을 차분하게 쌓아나가는 그런 인내와 전략이 필요하고요. 결국 자격증은 출발선이고 그 위에 당신의 목표와 노력이 더해져야 진짜 원하는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구체적인 직무나 연봉 수준을 넘어서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전기 문제 해결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자격증이라는 기초 위에 당신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 조합을 쌓아 올릴 계획이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딥다이브가 당신의 커리어 로드맵을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